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밝히자 호남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직 현역 의원들과 후보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의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내년 초를 발표 시기로 못 박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분당설까지 나오지만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비명계 현역과 총선 예비 후보들은 물론 친낙계로 꼽혀온 의원들까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으로 나간다. 나가게 되면은 저하고는 절연이 되겠습니다. 이 전 대표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장 현역 의원이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민주당 내 공천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커지게 되면 현역 이탈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호남 소외론을 등에 업은 2016년 총선처럼 호남에서 신당 바람이 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신당 역시 호남이 아닌 수도권 무당층을 목표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신당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된다면 호남에서도 신당의 어떤 입지들이 넓어지는 금태섭 양양자 신당과 연대를 시사한 이 전 대표. 미풍이 될지 태풍이 될지는 결국 신당 세력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남 지역 청소년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꿈 실현금으로 바꾸고 전남 학생 외교단을 꾸려서 해외 활동을 늘리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모두 세 가지. 장학금 제도 개편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그리고 로컬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글로컬 교육입니다. 우선 학업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환경, 생태 실천 등 1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동시에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꿈 실현금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장학금을 받으려면 꿈 실현 인생학교 캠프를 수료해야 하는데 내년 1월에 80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교육과 지역사회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원을 대신해 퇴직 교원으로 구성된 봉사센터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학력 돌봄에 나서는 등 교육자치 플랫폼이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 교육을 위해 이른바 전남 학생 외교단을 꾸려 해외 청소년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세계 호남 향후회와 연계해 해외 봉사활동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잇는 글로컬 교육 플랫폼으로 전남 교육 대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남 교육이 처음으로 밝힌 미래 인재 육성 사업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하지만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3조 원에 달하는 무안군 미래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산업 클러스터와 첨단 농업,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무안군을 발전시키는 6대 비전과 21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반도체와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태양광 기반 아리백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대규모 데이터 클러스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광주시 본 예산안이 올해보다 2.9% 줄어든 6조 9,042억 원 규모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제출한 안에서 136억 원이 감액됐고 67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된 어린이 무상교통 사업비 13억 원,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비 31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반면 지난해보다 52% 삭감 편성됐던 청년 일 경험 드림 플러스 사업은 43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서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일을 한다면 숨가쁜 직장 생활에도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 휴가지에서 일과 휴양을 동시에 누리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여수 엑스포역 인근의 한 호텔입니다. 창문 너머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공간에서 직장인들이 여유롭게 일을 합니다. 공유 사무실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회의를 하고 일이 끝나면 호텔로 퇴근하는 하루. 저녁에는 주변 관광지를 즐기고 유명한 음식점도 찾아다닙니다. 일과 휴양을 결합한 이른바 워케이션입니다. 할 일이 많고 또 사람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가를 가질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때는 저희가 이제 야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워케이션은 기업이나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숙소와 공유 사무실을 제공하고 숙박비 일부와 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최근 여수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참가자는 105명, 강원도나 제주도, 경상도 등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자치단체들이 체류형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워케이션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워케이션 참여를 통해서 여수에 방문해 주셔서 여수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체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생활인구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것은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제조업이 제외되는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사업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는 점 등은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에도 3개 시군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을 살리는 상생 방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냉각제 누설이 발견됐던 영광 한빛원전 5호기가 다시 가동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한빛 5호기의 정기검사 결과 원자력 안전법령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빛 5호기는 지난 6월에 경납 건물 내 안전주입계통 배관의 역류 방지 밸브에서 냉각제 누설이 확인돼 11월부터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전남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의원, 전라남도 의원 일동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에는 의과대학 토대가 없어 20개 이상 진료과를 갖추고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도 의원들은 정부가 오랜 기간 의료 기본권의 차별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에서 완도군의 해조류 전복산업특구가 전국 190개 특구 가운데 6위인 타골특구에 선정됐습니다. 11개 읍면에 해당되는 완도 해조류 전복산업특구에는 68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해조류를 활용한 화장품과 가공식품,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였던 오천 그린광장에 대형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오천 그린광장에서 높이 24m의 대형 트리 점등식을 열고 새해 1월 말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불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트리 디자인을 설계하는 데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AI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여수 지역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양념 분쇄기에 손이 끼어 다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식재료 분쇄기나 음식물 처리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분쇄된 양념을 구매하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급식 종사자 정원 확대와 급식실 환경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부터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례와 여수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5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1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입니다. 비는 오늘 종일 내리다가 밤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모레 밤까지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 살펴보면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눈으로 내려 쌓인다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3에서 8cm, 많이 오는 곳은 10cm 이상이고요. 전남 동부 지역은 1에서 3cm로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여수와 거문도, 초도에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아침 기온보다 낮 기온이 더 낮은 곳들도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광주 14도, 담양 15도가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17도, 구례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4도, 영암 16도, 강진 1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눈과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